15억 원의 권리금이 걸린 빵집. 평생을 일군 터전을 둘러싼 모자의 마지막 대결. 그런데 할머니는 왜 그 거액을 모두 포기했을까요? 아들이 보여준 탐욕 앞에서 한 어머니가 선택한 것은 돈이 아닌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오늘은 박경순 할머니가 아들에게 남긴 진짜 유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돈보다 값진 것이 무엇인지,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변두리의 한 골목. 4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온 작은 빵집이 있었습니다. 박경순 할머니는 올해 76, 남편과 함께 시작한 이 빵집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반죽을 치고 5시면 오븐에 불을 지폈습니다. 따뜻한 빵 냄새가 골목에 퍼지면 하나둘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갓 구운 빵을 건네고 출근길 직장인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내밀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경순 할머니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할머니는 빵집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만들었던 그 빵 맛을 기억하는 손님들이 있었고, 이 빵집이 곧 남편과 함께한 추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흐르고 건물주는 재개발을 이유로 계약 만료를 통보했습니다. 3개월 후면 이 빵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경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철수는 곧바로 빵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어머니의 걱정보다 낡은 빵집의 가치가 먼저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건물주를 찾아가 협상을 벌였고 3천만 원의 영업 보상금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자신은 이 돈으로 사업빚을 갚고 재기하겠다고. 경순 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는 내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 인생이 담긴 이 빵집이 아들에게는 그저 3천만 원짜리 보상금일 뿐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새벽마다 반죽을 치던 추억도, 동네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던 따뜻한 기억도 아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양원은 가지 않겠다고, 그 돈도 아들이 가져가지 말라고, 이 빵집이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고. 하지만 아들은 짜증을 냈습니다. 낡은 가게로 뭘 하겠냐며, 나이 들어서 고생만 하게 된다며, 효율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효율? 그 차갑고 계산적인 단어가 경순 할머니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숫자와 이익만을 계산할 뿐이었습니다. 경순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가르쳐야 한다고.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족과 터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우쳐주지 못하면 자신은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순 할머니는 30년 지기 친구인 변호사 김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김 변호사는 할머니의 사정을 듣고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류 뭉치를 할머니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경순 씨 빵집이 있는 부지가 재개발 핵심 상권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했습니다. 대형 쇼핑몰이 들어올 예정이고 빵집 자리가 바로 메인 출입구 앞이 된다고 했습니다. 건물주가 제시한 보상금 3천만 원은 새 발의 피이고 실제 권리금은 최소 15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15억 원. 경순 할머니는 그 숫자에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빵을 팔아모은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건물주가 할머니가 모르실 거라고 판단하고 헐값에 정리하려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순 할머니는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상권 개발업체와 직접 협상하면 15억은 보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순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천만 원에도 눈이 뒤집혔던 아들이 15억이라는 돈을 알게 되면 어떻게 변할까? 할머니의 마음속에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경순 할머니는 아들을 다시 빵집으로 불렀습니다. 빵집에는 사실 권리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 친구가 그러는데 15억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이 지역 재개발 상황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철수의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정말로 이 지역이 대형 상권 개발 핵심 지역이었고 빵집 자리가 황금 입지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빵집을 6개월 동안 함께 운영해 보자고. 진짜 동업자로서 말입니다. 아들이 6개월 동안 진짜 동업자처럼 성실하게 일해주면 그때 이 권리를 함께 나눠 갖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포기하거나 불성실하면 다른 결정을 내릴 거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철수는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6개월만 참으면 7억에서 8억은 손에 쥘 수 있다. 어머니와 함께 빵집을 운영하는 척만 하면 된다. 그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빵집을 돕겠다고. 경순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어머니가 아닌 15억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들을 바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아내에게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빵집이 15억짜리라고. 6개월만 어머니 시중 들면 빚을 다 갚고 재기할 수 있다고. 아내도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경순 할머니가 준비한 진짜 시험이 무엇인지를. 다음 날 새벽 4시 철수는 평생 처음으로 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빵집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이미 반죽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앞치마를 건네며 반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밀가루를 체에 거르고 물과 이스트를 섞고 정성스럽게 반죽을 치는 과정. 손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철수는 15억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점점 손맛이 생긴다며 칭찬했지만 철수는 속으로 다른 생각뿐이었습니다. 빨리 6개월이 지나가길. 빨리 이 고된 일에서 벗어나길.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철수는 겉으로는 성실한 아들을 연기했습니다. 새벽마다 빵집에 나와 일을 도왔고 어머니에게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순 할머니는 아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어려운 분들에게 빵을 나눠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말입니다. 이제부터 아들도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철수는 속으로 짜증이 났습니다. 팔아서 돈 벌 빵을 왜 공짜로 나눠주는 건가? 하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빵 상자들을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장사의 의미라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진 걸 나누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라고. 철수는 대충 듣는 척만 했습니다. 그날 토요일, 철수는 어머니와 함께
동네를 돌며 빵을 나눠줬습니다. 홀로 사시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고 한부모 가정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빵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행복한 표정으로 웃었지만 철수는 속으로 계산만 했습니다. 저 빵들을 팔면 얼마인데 공짜로 주다니 비효율적이야.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점점 더 조바심이 났습니다. 6개월의 절반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이런 연기를 해야 하나. 그리고 어느 날 철수는 몰래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니 몰래 빵 나눔을 중단하고 그 빵들을 다른 곳에 팔아 돈을 모으기로. 토요일 아침 철수는 어머니께 혼자 배달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빵을 이웃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매상에게 헐값으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자신의 계좌에 넣었습니다. 이런 일이 몇 주 계속됐습니다. 경순 할머니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토요일마다 빵을 받던 이웃들이 연락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아들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편 철수는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15억의 권리금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르게 철수는 금융 브로커를 만나 상담을 받았습니다. 빵집 권리금이 15억이면 10억 정도는 대출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철수는 어머니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몰래 챙겼습니다. 그리고 서류 위조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몰랐습니다. 경순 할머니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6개월이 다가올 무렵 철수는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금융 브로커와 함께 은행에 대출 서류를 제출하고 빵집 권리금을 담보로 10억 원을 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왔을 때 경순 할머니가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거 동의한 적 없다며 대출을 거부했습니다. 철수의 계획은 그렇게 무산됐습니다. 그날 저녁 경순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를 빵집으로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지난 3개월 동안 뭘 했는지 다 안다고. 빵 나눔 안 하고 팔아서 돈 챙긴 것. 어머니 몰래 권리금 담보 대출 받으려던 것. 인감도장 훔쳐간 것까지 다 알고 있다고. 철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할머니는 변명하지 말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이 변할 기회를 주려고 6개월 시험을 만든 거라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성실함과 나눔의 가치를, 그걸 배우길 바랐다고. 하지만 아들은 끝까지 돈만 받다고. 며느리가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6개월 동안 놀려먹은 거냐고. 처음부터 권리금 줄 생각도 없으면서 왜 희망을 줬냐고. 며느리는 경순 할머니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지금이라도 권리 포기 각서를 쓰라며 할머니의 팔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빵집 문이 열리며 변호사 김 선생과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이웃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 손을 놓았습니다. 경순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미 결정을 내렸다고. 이 빵집의 권리금 15억 원 전액을 지역 청소년 직업교육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변호사 김 선생이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미 법적 절차를 완료했다고. 재단에서는 빵집 자리에 청소년 직업교육센터를 만들 예정이고 할머니는 그곳에서 제빵 기술을 가르칠 거라고. 그리고 할머니를 위한 작은 주거 공간도 재단이 마련했다고.
철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경순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주고 싶었던 유산은 돈이 아니었다고. 이 빵집에서 배워야 할 건 성실함이었고, 이웃과 나누는 마음이었고, 돈보다 소중한 가치를 아는 것이었다고. 하지만 아들은 끝까지 돈만 봤다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들을 고소하거나 벌 주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이제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선택한 대로 살 거라고. 아들이 원한다면 재단에서 봉사자로 일할 수 있다고. 그때는 진짜 성실함을 배우게 될 거라고. 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평생 쫓아온 돈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것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신뢰, 가족의 사랑, 그리고 진정한 성실함을 배울 기회. 6개월 후, 지역 청소년 직업교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 빵집 자리에 지어진 3층 건물은 1층은 제빵 교육장, 2층은 다양한 직업 교육 공간, 3층은 경순 할머니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개관식 날, 많은 이웃들과 청소년들이 모였습니다. 경순 할머니는 환한 얼굴로 새로운 제빵 교육장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는 40년 동안 이 자리에서 빵을 구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젊은이들에게 빵 만드는 법을 가르치게 됐다고. 빵 한 조각에는 정성이 담기고, 성실함이 담기고, 나눔의 마음이 담긴다고. 청소년들도 그런 마음을 배워가길 바란다고. 교육센터에는 매주 20명의 청소년들이 찾아왔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진학을 포기한 아이들, 꿈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들, 그들에게 경순 할머니는 단순히 제빵 기술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빵을 만들 때는 서두르면 안 된다고, 반죽이 충분히 발효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조급하게 결과만 바라지 말고, 과정을 성실하게 밟아가야 한다고. 아이들은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이면 할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빵을 구워 동네 이웃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한 빵 한 조각에 담긴 마음을 전하며.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나눠주면 손해 아니냐고.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손해가 아니라고. 받는 사람의 미소를 보라고. 그게 바로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이익이라고.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라고. 학생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하나씩 깨달아갔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치는 진짜 가치를. 한편 철수는 그날 이후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15억을 놓친 상실감, 어머니께 실망만 안겨드린 죄책감, 그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도 시간이 지나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선택한 길을 보며 자신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웠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제안했습니다. 한번 가보자고. 어머님이 계신 교육센터에. 철수는 주저했지만 결국 아내의 손을 잡고 교육센터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청소년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으며 빵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철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15억으로 산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단순한 기부금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 청소년들의 미래였고 그들에게 전해진 희망이었으며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가치였습니다. 철수는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경순 할머니는 아들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철수는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너무 어리석었다고, 돈만 쫓다가 정말 중요한 걸 다 놓쳤다고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려던 게 뭔지 이제야 알겠다고, 성실함 나눔 그리고 진짜 가치, 그걸 배우고 싶다고, 이제라도 배울 수 있겠냐고. 경순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지 않았다고,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된 거라고, 여기서 함께 일하지 않겠냐고. 이번엔 진짜로.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철수는 교육센터의 봉사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빵을 굽고 청소년들에게 진심으로 기술을 가르치고, 토요일이면 직접 빵을 들고 이웃집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철수는 자신이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돈을 벌지 못해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이웃들의 감사 인사에 진짜 기쁨을 느꼈습니다.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6개월 후, 철수는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다고. 자신이 받은 진짜 유산이 뭔지. 15억이 아니라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그 마음이었다고. 성실함 나눔 그리고 진정한 성공의 의미. 경순 할머니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진짜 부자가 됐다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가진 부자라고. 1년 후, 교육센터는 지역 최고의 직업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순 할머니가 가르친 학생들 중 10명이 제빵사가 됐고 5명이 요리사의 길을 걸었으며 많은 학생들이 각자의 꿈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에게 배운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성실하게 일했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잊지 않았으며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기억했습니다. 철수도 이제는 교육센터의 정식 강사가 됐습니다. 경영과 사업 경험을 살려 청소년들에게 창업과 자립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경순 할머니는 옥상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이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 됐다고. 돈만 쫓던 아이가 이제는 진짜 가치를 아는 어른이 됐다고. 그리고 이 빵집이, 우리가 평생 일군 이곳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의 희망이 됐다고. 15억보다 훨씬 값진 일을 하고 있다고. 바람에 할머니의 흰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그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고 오직 감사함만 남았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철수가 학생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순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교육센터 입구에는 작은 명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경순 제빵 교육센터, 빵과 함께 마음을 나눕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실함과 나눔이 진짜 부입니다. 이것이 박경순 할머니가 평생에 걸쳐 그리고 15억을 써서 아들에게 가르친 교훈이었습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성실함과 나눔의 정신은 대대손손 이어지는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경순 할머니는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도 학생들과 함께 이웃들에게 나눠줄 빵을 구울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에 반죽을 시작해 저녁에 완성되는 빵처럼 인생도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비로소 제맛을 내는 법입니다. 경순 할머니는 그것을 평생에 걸쳐 배웠고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빵집은 사라졌지만 빵집이 품었던 마음은 더 크고 넓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경순 할머니는 81살이 됐지만 여전히 매일 교육센터에 나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손주들도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철수의 아들과 딸은 할머니에게서 직접 제빵을 배우며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배워갔습니다. 손녀가 말했습니다. 커서 할머니처럼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경순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자신이 전하려던 유산이 손자, 손녀대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교육센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기업과 단체들이 후원을 했고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할머니가 가르친 성실함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경순 할머니를 인터뷰했습니다. 15억이라는 큰 돈을 기부하셨는데 후회하신 적은 없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경순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고. 15억으로 자신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샀다고. 아들의 회심, 수백 명 청소년들의 미래, 그리고 이 지역 공동체의 행복. 이게 15억보다 값지냐고 물으신다면 물론이라고. 이건 150억을 줘도 살 수 없는 거라고.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감동의 편지들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인생관이 바뀌었다는 편지, 돈만 쫓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는 편지, 이제 진짜 가치를 찾아 살겠다는 편지. 경순 할머니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다는 것이 그의 겨울. 경순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들과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는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에게 빵을 배운 학생들, 할머니의 나눔을 받았던 이웃들,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던 사람들,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철수는 영정 앞에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늦게 깨달아서 죄송했다고. 하지만 어머니가 주신 유산을 잘 지키겠다고. 아이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계속 전하겠다고. 성실함과 나눔이 진짜 부라는 것을. 경순 할머니의 장례식 다음 날 교육센터 정문에 새로운 동판이 걸렸습니다. 고 박경순 할머니를 기리며 이곳은 할머니의 15억짜리 사랑으로 세워졌습니다. 돈보다 값진 것을 가르치신 할머니의 뜻을 영원히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할머니가 생전에 자주 하셨던 말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빵 한 조각에도 정성을 담으세요. 그것이 성실입니다. 그 빵을 나누세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부자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육센터에서는 새로운 학생들이 빵을 배우고 있습니다. 철수는 아버지가 됐고 이제는 할머니처럼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손주들도 자라서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아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15억은 사라졌지만 15억으로 만든 유산은 영원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경순 할머니가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야기는 단순히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진짜 불안 무엇일까요? 진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할 유산은 무엇일까요?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실함, 나눔,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아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유산입니다. 박경순 할머니는 15억을 포기했지만 그보다 훨씬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아들의 회심, 수백 명의 희망, 그리고 영원히 기억될 사랑.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작은 나눔과 성실함을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박경순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진짜 부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